권장하는 적정 용량, 즉 이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얼굴이 그냥 새하얘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덧발라주는 걸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권영일입니다. 원장님,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니까 햇볕도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선크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던데 원장님 지금 선크림 바르셨나요? 네. 저는 항상 선크림은 바르고 다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출할 때는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아요. 노화는 이제 내적 노화와 외적 노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자외선이 외적 노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노화보다 더 빠르고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외적 노화를 유발하는 것 중에서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외선이 조사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겠죠. DNA가 손상이 되고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조직학적으로 콜라겐이 감소하고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첫 번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깊고 거친 주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색소성 병변, 불균일한 이런 기미나 잡티 또는 피부 종양, 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탄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혈관이 확장되는 모세혈관 확장증까지도 또는 홍조까지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선크림을 매일 발라야 하냐, 실내에서도 발라야 하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파장이 긴 자외선은 이제 구름을 뚫고 이제 지표면까지 도달을 하고요. 유리창에 의해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는 게 맞고요. 겨울철에도 공기가 맑거나 눈에 반사되는 그런 자외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챙겨 바르는 게 맞아요.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하거나 홍조가 굉장히 심하거나 너무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바르지 않는 걸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를 좀 차이를 좀 둘 필요가 있어요.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SPF는 자외선 B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B를 잘 차단해 주는 것이고,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지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더하기의 숫자로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1에서 4단계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하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외선 A의 차단 기능이 더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의약품으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는 하지만 그 규제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이 피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SPF가 높고 PA가 더하기가 많을수록 차단력은 좋지만 그만큼 이 자외선 차단 물질, 화학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높은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이제 높은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 외출을 하는 정도다 하면은 SPF 30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일단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 유기자차는 화학적 차단제예요. 물리적으로 튕겨주는 게 이제 무기자차, 자외선을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이제 유기자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극이 적은 거는 무기자차예요. 다만 이제 백탁 현상 같은 게 좀 있고 좀 뻑뻑한 발림이 좀 있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반대로 이제 유기자차는 발림성도 좋고 백탁 현상도 없기는 한데요. 선크림을 바른 후에 피부 속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외출 2-30분 전에는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자차는 당연히 이거를 섞어 놓은 결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탁 현상은 줄이면서 톤업도 좀 시켜주고 자외선 차단력도 높인 그런 제품이에요. 자극은 상대적으로 낮고 발림성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나는 아무거나 잘 발라도 크게 트러블 잘 일어나지 않는 피부다 하면은 유기자차를 바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극이 심하고 나는 예민한 피부다 이런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바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 물놀이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분들 또는 이제 발랐을 때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등 그런 분들은 선크림 바르는 거를 조금 조절하는 게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명을 드릴 때는 20분 이상 외출하는 경우에는 바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마저도 너무 바르고 나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선크림 대신에 모자를 쓴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선크림은 이제 충분히 바르지 않으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져요. 권장하는 적정 용량, 즉 이제 500원짜리 크기, 동전 크기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얼굴이 그냥 새하얘져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덧발라주는 걸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자주 바르는 거는 챙기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밥 먹을 때쯤 한 번씩 이렇게 덧발라줘라. 아침에 출근했으면 점심 이후에는 또 한번 덧발라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쿠션이나 이런 화장품에도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그냥 덧바르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제 워터프루프 선크림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낫겠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선크림 바르시는데 매일 이중 세안을 한다 그러면 피부 장벽에 손상이 좀 많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한 번에 좀 잘 지워내는 방식으로 세안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트러블이 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사용량을 조금 조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더 순한 제품으로 바꾸시던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중 세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1차로 클렌징 밀크나 워터로 선크림 먼저 지워주시고 2차로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일 폼 이런 제품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잘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적당량을 이제 잘 사용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깐달걀 프로젝트 권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